상대가 누구든 진실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단 72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기자의 20년 확신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CNN 본사 회의실, 제임스 카터가 노트북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화면엔 서울 청계천에서 수달이 물고기를 사냥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1979년 멸종된 종이 1,000만 도시 한복판에 미국은 50년간 5천만 달러 쏟아부어도 실패했는데 한국이 10년 만에 성공? 말도 안 됩니다. 편집장 마이클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거야. 폭로해. 72시간 안에. 하지만 제임스는 몰랐습니다. 새벽 5시 23분. 청계천에서 자신이 목격할 것이 세기의 특종이 아니라 20년 커리어가 무너지는 순간이라는 걸. 더 충격적인 건 CNN이 이 영상을 방송하길 거부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CNN이 감춘 10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상대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해요.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CNN 탐사 보도팀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죠. 그동안 150개국을 다니며 수백 건의 사기를 폭로했습니다. 정치인 부패, 기업 회계 조작, 가짜 뉴스 제조 공장까지. 제 직감은 거의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3일 전 월요일 오전 9시 CNN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편집장 마이클 로렌스가 노트북을 켰죠. 화면에 13분짜리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울 청계천 한복판에서 수달 한 마리가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었어요. 저는 3초 만에 판단했습니다. 조작입니다. 마이클이 물었죠. 근거는 천연기념물 267호 수달은 1979년 한국에서 멸종 선언됐습니다. 46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인구 도시 한복판에 나타났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미국 스미소니언 연구소가 50년간 5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실패했어요. 한국이 10년 만에 성공했다고요? CGI 아니면 동물원에서 풀어놓은 거죠. 동료 기자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제임스, 한국환경부가 공식 발표했어. DNA 데이터도 공개했고. 그래서 더 의심스럽죠. 정부 홍보 영상일 겁니다. 마이클이 탁자를 쳤습니다. 좋아. 제임스, 내가 가. 예. 72시간 안에 서울 가서 폭로해. 이게 조작이든 진짜든 확인하고 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72시간은 너무 짧았어요. 하지만 마이클 눈빛이 달랐죠. 못하겠어. 할 수 있습니다. 제 20년 경력을 걸겠습니다. 좋아. 실패하면 내 자리 없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사라가 속삭였죠. 제임스, 너무 확신하지 마. 한국 정부 만만치 않아. 20년 경력을 믿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인천행 티켓을 끊었습니다. 가방에 카메라 3대와 녹음기를 챙겼죠. 사기를 폭로하는 데는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마이클이 전화했습니다. 제임스, 명심해. 72시간이야. 폭로 못하면 끝이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 마천루가 스쳐 지나갔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오를 거라고요. 하지만 몰랐습니다. 72시간 후 제가 폭로할 것이 한국이 아니라 저 자신이 될 거라는 걸요.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40대 후반, 검은테 안경을 쓴 한국인이었죠. 제임스 카터 씨, 저는 환경부 김민준 박사입니다. 악수를 청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청계천으로 가시겠어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네요. 차에 타시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차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박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카터 씨, CNN에서 우리 영상을 조작이라고 판단하셨죠?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신 거 아닙니까?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모셨어요.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새벽 4시, 차는 청계천 관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지하 3층 CCTV 관제실이었어요. 벽면 가득 모니터 48개가 청계천 전 구간을 비추고 있었죠. 김 박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난 6개월 기록입니다. 화면에 날짜별 영상이 나열됐어요. 1월 7일, 1월 23일, 2월 14일. 총 12개 파일이었습니다. 모두 수달 출연 기록입니다. 보시겠어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새벽 5시 17분, 청계천 광교 부근에서 검은 그림자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3초 만에 물고기를 물고 나왔죠. 주민 가능합니까? 김 박사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수달이었어요. 털, 꼬리, 발톱까지 선명했습니다. 편집 흔적이 있을 겁니다. 메타데이터 확인하시겠어요? 파일 정보를 열었습니다. 촬영 시간, 카메라 번호, GPS 좌표까지 모두 일치했어요. 편집 기록은 없었죠. 저는 다른 11개 영상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1시간 30분이 걸렸어요. 모두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CCTV 영상입니다. 실험실 데이터는요? 김 박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DNA 분석 결과입니다. 서울대 수의대와 국립생태원이 교차 검증했어요. 두꺼운 보고서였습니다. 배설물 샘플 17개, 족적 사진 43장, DNA 시퀀스 데이터까지 모두 전문 용어로 가득했죠.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실험실 데이터는 조작 가능합니다. 샘플을 바꿔치기 하면 되니까요. 김 박사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뭘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습니까? 직접 봐야죠. 네. 제 카메라 앞에서 수달이 나타나야 합니다. 편집 없이, 조작 없이. 김 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터 씨, 야생동물은 예약 손님이 아닙니다.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조작이란 얘기죠.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제임스, 진행 상황은? CCTV 영상과 DNA 데이터 확인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72시간이야. 서둘러. 전화를 끊고 김 박사를 봤습니다. 언제 볼 수 있죠? 직접. 내일 새벽 5시. 청계천에서 기다려보시죠. 나타날 확률은 20% 정도입니다. 20%면 낮은데요. 김 박사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0은 아니잖아요. 새벽 5시 청계천 광교였습니다. 김 박사와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 3대를 다른 각도로 설치했습니다. 어떤 조작도 불가능하게 만들려고요. 몇 시간 기다려야 하나요? 모릅니다. 어제는 5시 17분에 나타났지만 매일 다릅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청계천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물에 반짝였죠. 5시 1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시 15분.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72시간 중 이미 18시간이 지났죠. 마이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폭로 못하면 끝이야. 5시 23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김 박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기요. 물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15m 앞이었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림자가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머리, 귀, 수염이 보였습니다. 수달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조용히 하세요. 놀라면 도망갑니다. 수달은 물속을 응시했어요. 5초, 10초, 15초. 그리고 순간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저는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서 2번 눌렀죠. 20초 후
수달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입에 물고기를 물고 있었어요. 은빛 비늘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수달은 물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찢고 씹고 삼켰어요. 그 모든 과정이 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20년 경력 동안 수많은 사기를 봤지만 이건 달랐어요. 이건 진짜였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수달은 물고기를 다 먹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5초간 눈이 마주쳤죠.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달은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꼬리가 마지막으로 보이고 사라졌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녹화하셨죠? 네.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카터 씨가 100번째 목격자십니다. 저는 카메라 액정을 확인했습니다. 3분 17초. 모두 녹화됐어요. 편집 없이, 조작 없이. 이건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죠.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3분 17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김 박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할 수 없이 받았죠. 제임스, 왜 안 받아? 폭로 준비됐어? 아직. 확인 중입니다. 뭘 확인해? 72시간이야.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임스, 장난해? 당장 폭로 안 하면 내 책임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이 두렵습니까? 뭐라고요? 카터 씨는 지금 진실이 두려운 겁니다. 20년간 믿어온 것이 틀렸다는 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 박사 말이 맞았으니까요. 내일 다른 곳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달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3분 17초 영상을 100번도 넘게 돌려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다면 제 20년은 대체 뭐였을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김 박사가 저를 국립생태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천군 장항읍,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어요. 거대한 유리돔 건물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뭘 보여주시려고요? 수달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돌아왔는지요. 지하 아카이브실로 내려갔습니다. 온도 18도, 습도 50%로 유지되는 자료실이었죠. 김 박사가 오래된 파일 상자를 꺼냈습니다. 1979년 6월 12일 기록입니다. 문서를 펼쳤어요. 노란 종이에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낙동강 하구에서 마지막 수달 5마리 확인. 이후 목격 기록 없음. 공식 멸종 선언.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멸종됐었군요. 네. 46년 전입니다. 김 박사가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1985년 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빨간색 도장이 찍힌 문서였습니다. 극비. 수달 복원 프로젝트. 극비요? 당시엔 불가능하다고 봤거든요. 실패하면 정부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받을 게 뻔했죠. 그래서 비밀로 진행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었습니다. 참여기관이 12곳이었어요. 환경부, 산림청, 국립생태원, 서울대, 지방자치단체까지. 40년 계획이었습니다. 1단계는 하천 수질 개선, 2단계는 생태 통로 구축, 3단계는 수달 제도입이었죠. 40년이요? 미국은 50년에도 실패했는데. 김 박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두 장의 그래프였어요. 하나는 미국, 하나는 한국. 미국은 예산을 5천만 달러 투입했지만 대부분 연구비와 시설비였습니다. 하천 수질 개선엔 10%도 안 썼어요. 한국은요? 우리는 80%를 수질 개선에 썼습니다.
40년간 하천을 1급수로 만드는 데 집중했죠.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한국은 40년간 3조 원을 투입했어요. 하지만 대부분 정화시설과 하수처리장이었습니다. 이게 전쟁이었던 이유입니다. 김 박사가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습니다. 1990년대 기사들이었어요. 기업들의 폐수 배출 규제, 공장 이전 명령, 하천변 개발 금지 조치. 매번 재벌들과 싸워야 했어요. 한 신문은 이렇게 썼더군요. 환경부, 경제 발목 잡나. 여론도 나빴습니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던 시대였으니까요. 저는 다른 파일을 봤습니다. 2010년 6월 15일 기록. DMZ에서 수달 3마리 발견.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흐릿한 화질이지만 분명했어요. 수달 3마리가 계곡에서 놀고 있었죠. 씨앗은 살아있었습니다. 사람이 못 가는 DMZ에서요. 김 박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울었어요. 25년을 기다렸거든요. 수달이 정말 돌아올 수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후 15년간 생태 통로 378개를 만들었습니다. 수달이 도시로 들어올 수 있게요. 378개요? 네. 하수구, 교량 및 하천 연결부마다 통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020년 드디어 청계천에 나타났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40년이요. 40년을 한 가지 목표에 쏟아부었다니. 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마이클이었어요. 제임스. 48시간 남았어. 폭로는? 편집장님, 제가 지금 변명 듣기 싫어. 당장 폭로 준비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왜 미국은 실패하고 한국은 성공했을까요? 김 박사가 창밖을 봤습니다. 미국은 돈을 썼고 우리는 시간을 썼습니다. 미국은 결과를 원했고 우리는 과정을 믿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절망이었을까요? 오후 3시, 김 박사가 저를 서울시청 자료실로 데려갔습니다. 이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낡은 상자 3개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록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2015년 3월 7일, 청계천 광장. 청계천 복원 반대. 수백 명이 피켓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상인들이었어요. 장사 안 돼. 우리 죽으라는 거야. 한 식당 주인이 카메라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공사 때문에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은행 빚은 어떻게 갚아요?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복원 공사 때문에. 네. 하천 바닥을 파내고 생태 통로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3년 공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개발업자들의 기자회견이었어요. 환경부는 경제를 모릅니다. 청계천 개발로 3조 원 수익이 가능한데 수달 때문에 포기하란 말입니까? 신우건설 회장 정태웅이었습니다. 재벌 순위 20위 기업이었죠. 김 박사가 법원 서류를 꺼냈습니다. 2015년 9월 신우건설이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 원이었습니다. 100억이요? 네. 그들은 이미 청계천 개발 부지를 매입했거든요. 환경부가 공사를 막으니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저는 재판 기록을 읽었습니다. 5년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어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언론도 양쪽으로 갈렸습니다. 신문 스크랩을 보여줬습니다. 조선일보는 환경부, 현실 무시한 이상주의라고 썼고 한겨레는 생명에 갇히는 돈으로 환산 불가라고 반박했어요. 여론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2016년 조사에서 반대가 62%였습니다. 반대가 더 많았군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엔 경제가 어려웠거든요. 사람들은 일자리가 더 절실했죠. 그런데 2018년 1월 전환점이 왔습니다. 한 초등학생의 편지였습니다.
서울 용산초등학교 4학년 김하윤. 김 박사가 편지를 읽어줬습니다. 저는 작년에 아빠와 청계천에서 수달을 봤어요. 진짜 귀여웠어요. 수달 아저씨가 물고기를 먹는 걸 봤을 때 아빠가 말했어요. 저 친구가 46년 만에 돌아왔단다. 46년이면 할아버지 나이예요. 수달 아저씨를 지켜주세요. 우리 친구니까요. 이 편지가 SNS에 퍼졌습니다. 24시간 만에 50만 공유였어요.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서명 운동이 시작됐고 3개월 만에 12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인구의 2%였죠. 2019년 7월 11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여줬습니다. 환경부 승소. 생태 보전이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한다. 신우건설은 파산했습니다. 정태웅 회장은 구속됐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 기업이 무너졌다니. 잔인하지 않나요? 100억 손해를 그냥. 김 박사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카터 씨, 미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개발업자가 이겼을까요? 환경부가 이겼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개발업자가 이겼을 겁니다. 로비와 정치 자금으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제임스. 24시간 남았어. 대체 뭐 하는 거야? 편집장님,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 폭로해야지. 당장 영상 보내. 하지만 이건 제임스, 마지막 경고야. 24시간 안에 폭로 안 하면 넌 해고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힘드시죠? 한국은 생명을 택했군요. 경제가 아니라. 네.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린 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청계천이 보였어요. 5년 법정 전쟁, 한 기업의 파산, 여론의 반대.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결과가 저 하천이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정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저를 다시 청계천으로 데려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분들을 만나보시죠. 어둠 속에서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노란색 조끼에 청계천 시민 모니터링단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15명 정도였습니다. 나이는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죠.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CNN에서 오셨다면서요? 저는 박영수입니다. 67세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나요? 수달을 지킵니다. 12년째요. 12년이요? 매일? 네. 매일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여기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돈은 받으시나요? 박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무보수 자원봉사입니다. 우리 247명 모두요. 247명이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청계천 5.8km를 24시간 감시합니다. 교대로 나와서요. 한 번에 15명씩 하루 8번 교대조가 돕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돈도 안 받는데. 박 할아버지가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제게 따뜻한 차를 줬습니다. 제가 2013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암이었죠. 혼자 남으니 삶이 의미 없더라고요.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어느 날 청계천을 걷다가 환경부 직원을 만났어요. 수달 복원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었죠.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시작하신 거군요. 처음엔 혼자였어요. 그런데 한 명씩 늘어나더라고요. 지금은 247명이에요. 다른 단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어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회사원이에요. 회사 다니면서 이 일을. 네. 주 2회 야간조에 나와요. 퇴근하고 바로 오죠. 힘들지 않으세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힘들죠. 근데 수달 보면 피로가 풀려요. 새벽 1시였습니다. 박할아버지가 무전기를 들었어요. 3구역 이상 없음. 4구역 상황은? 4구역 정상입니다. 5.8km를 6구역으로 나눠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수달이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환경부에 신고합니다. 지난달에 새끼 수달이 쓰레기에 걸렸을 때도 우리가 발견했어요.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시민 모니터링단 덕분에 수달 생존율이 90% 이상입니다. 새벽 2시 7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박 할아버지가 저를 잡았어요. 저기요. 조용히. 20m 앞, 물속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수달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끼 2마리가 따라왔죠. 어미 수달이 새끼들에게 사냥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물속으로 잠수하고 물고기를 잡고 새끼들에게 나눠주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감동이었을까요? 부러움이었을까요? 10분간 지켜봤습니다. 수달 가족은 천천히 상류로 올라갔어요. 박 할아버지가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오늘 관찰 기록. 새벽 2시 7분, 수달 가족 3마리. 건강 상태 양호. 저는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기록하시나요? 네. 12년간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어요. 제임스. 12시간 남았어. 지금 당장 폭로 영상 보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박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돈도 없고 힘들기만 한데. 박 할아버지가 수달 가족이 사라진 곳을 바라봤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이 지켰어요. 저 친구들을. 사랑이요? 네. 우리가 저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법은 틀일 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틀도 소용없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엔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12년간 무보수로 매일 밤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카터 씨. 법이 아니라 사람이 지킨 겁니다. 새벽 3시,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조 15명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서로 인사하고 상황을 보고하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폭로용이 아니었어요.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기적의. 오전 8시, 김 박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카터 씨, 중랑천으로 오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새끼 수달이 쓰레기에 걸렸어요. 시민이 신고했습니다. 30분 만에 중랑천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환경부 직원, 수의사, 시민 모니터링 단원들. 물가에 새끼 수달 1마리가 비닐에 감겨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수의사 최 박사가 다가갔습니다. 조심히, 놀라면 안 돼요. 저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건 좋은 장면이었거든요. CNN이 원하는 바로 그런. 최 박사가 비닐을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새끼 수달이 발버둥 쳤어요. 앞다리가 묶여 있어요. 피가 안 통해서 괴사 위험이 있습니다. 김 박사가 새끼 수달을 안았습니다. 차로 옮겨야 해요. 병원으로. 그때 최 박사가 저를 봤습니다. 손 좀 도와주세요. 예. 저요? 네. 빨리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거든요. 촬영을 멈추면 이 장면을 놓치는 겁니다. 최 박사가 다시 외쳤습니다. 카터 씨, 이 친구 죽어요. 손 좀 도와주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봤어요. 그리고 새끼 수달을 봤습니다. 3초가 지났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뭘 하면 되죠? 타월로 몸을 감싸주세요.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저는 타월로 새끼 수달을 감쌌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이었어요. 심장 박동이 빠르게 느껴졌죠. 차에 태웠습니다. 최 박사가 운전하고 김 박사와 저는 뒷좌석에서 새끼 수다를 안았어요. 호흡이 약해지고 있어요. 빨리 가야 해요. 15분 만에 국립생태원 동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직행했죠. 수술 준비. 괴사 진행 중. 의료진 4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지켜봤어요. 최 박사가 나왔습니다. 카터 씨, 안에 들어오세요. 저요? 왜요? 손이 필요해요. 봉합할 때 잡아줘야 해요. 저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살균복을 입고 마스크를 썼어요. 새끼 수달이 마취된 채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앞다리가 검게 변해 있었어요. 최 박사가 메스를 들었습니다. 괴사 부위를 절제할게요. 카터 씨, 여기 잡아주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기자 생활 20년 동안 이런 적은 없었어요. 손 떨리면 안 돼요. 이 친구 살려야죠.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떨림이 멈췄어요. 최 박사가 괴사 조직을 제거했습니다. 피가 흘렀죠. 저는 거즈로 눌렀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30분이 지났습니다. 봉합이 끝났어요. 심박수 안정됐어요. 살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최 박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뭐 한 거죠? 김 박사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생명을 살렸어요. 저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는 기자예요. 관찰자죠. 참여하면 안 되는데. 김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국은 돈은 썼지만 마음은 안 썼죠. 카터 씨는 오늘 마음을 썼어요. 복도에 나왔습니다. 제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어요. 모두 마이클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읽었습니다. 제임스, 6시간 남았어. 폭로 영상 없으면 넌 해고야. 이게 마지막이야.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이클이 받았습니다. 제임스, 대체 어디 있어? 영상은? 편집장님, 변명하지 마. 당장 폭로해. 편집장님,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한국이 맞았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임스, 정신 나갔어? 72시간 동안 뭐 한 거야? 진실을 봤어요. 진실? CNN은 특종이 필요해. 진실 말고. 죄송합니다. 전 폭로 못하겠습니다. 그럼 넌 해고야. 알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술실 창문을 통해 새끼 수다를 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락 하고 있었어요. 김 박사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세요? 아니요. 처음으로. 제대로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하시겠어요? 저는 카메라를 봤습니다. 수술 장면은 하나도 못 찍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러 가야죠. 제 방식으로. 3일 후, 저는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CNN 본사에는 가지 않았어요. 대신 맨해튼의 작은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 독립 프리랜서로서 제 첫 방송을 준비했죠. 유튜브 라이브였습니다. 오후 8시 생방송을 시작했어요. 시청자 47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CNN 탐사 보도팀 제임스 카터입니다. 아니, 이제는 전 CNN 기자죠.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짓말했습니다. CNN과 함께. 시청자가 500명으로 늘었어요. 72시간 전, 저는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한국 정부의 수달 복원 프로젝트가 사기라고 폭로하려고요. 천연기념물 267호 수달은 1979년 멸종됐거든요. 46년 만에 1000만 도시에 나타났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새벽 5시 23분, 청계천에서 찍은 3분 17초 영상.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시청자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한국은 40년간 3조 원을 하천 수질 개선에 썼습니다. 미국은 50년간 5천만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대부분 연구비였죠. 한국은 돈이 아니라 시간을 투자했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믿었습니다. 5년 법정 투쟁 영상을 보여줬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은 개발과 환경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100억 원 소송, 한 기업의 파산, 여론의 반대. 그래도 생명을 택했어요. 시청자가 3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47명의 시민이 12년간 무보수로 매일 밤 수다를 지켰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박영수 할아버지 인터뷰를 보여줬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이 지켰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일 전 중랑천에서 새끼 수달이 쓰레기에 걸렸습니다. 저는 기자였으니까 카메라를 들었어요. 하지만 수의사가 외쳤죠. 손 좀 도와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20년 기자 생활 처음으로요. 그리고 생명을 살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돈은 썼지만 마음은 안 썼다는 걸. 시청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CNN은 제게 폭로하라고 했습니다. 72시간 안에 못하면 해고라고요. 저는 거부했어요. 그래서 해고됐습니다. 화면에 CNN 로고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건 사기가 아니라 기적이었거든요. 한국이 증명한 기적.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생명을 되살릴 수 있다는.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달 가족이 청계천에서 노는 장면. 저는 제임스 카터입니다. 20년간 거짓을 폭로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제가 거짓 속에 살고 있었어요. 한국이 그걸 깨우쳐줬습니다. 생방송을 끝냈습니다. 1시간 방송에 시청자 50만 명이었어요. 24시간 후 조회수 10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CNN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제임스, 용기의 박수를. 한국 가보고 싶다. 그런데 가장 많은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동네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CN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팀이었어요. 카터 씨,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50만 달러. 저는 맞고소했습니다. 진실보도 방해 혐의. CNN이 저를 해고한 건 언론 자유 침해입니다. 뉴욕타임스가 특집 기사를 냈어요. CNN BS 양심 기자 제임스 카터의 선택. 6개월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영상과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3월 15일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CNN 패소. 카터 기자의 보도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 CNN은 공식 사과하라. CNN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특별방송을 제작했어요. SEOULS 아터 미러컬 마이너스 서울의 수달 기적. 제가 찍은 모든 영상이 50분 다큐멘터리가 됐습니다. CNN이 제작했지만 제 이름이 맨 앞에 나왔죠. 더렉터드 바이 제임스 카터. 9월 17일 에미상 시상식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은 SEOULS 아터 미러컬.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상을 받았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247명의 시민 모니터링단, 40년간 쌓은 환경부, 그리고 67세 박영수 할아버지 것입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생명을 지킨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그날 밤 김 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카터 씨. 언제 다시 오시겠어요? 새끼 수달이 컸어요. 보고 싶어 하실 것 같네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다음 주에 갑니다. 이번엔 CNN이 아니라 인간으로. 1년 후 저는 다시 청계천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박영수 할아버지와 함께요. 다시 오셨네요. 네. 배우러 왔습니다. 수달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어미와 새끼 셋.
작년에 제가 살린 새끼도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미국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박영수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될 수 있어요. 카터 씨가 시작하면 되죠. 한 사람씩, 한 하천씩. 사랑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뉴욕 브루클린에서 첫 시민 모니터링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1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브루클런 리버 가디언즈 마이너스 브루클린 강 수호자들. 매일 밤 우리는 강을 지킵니다. 무보수로 사랑으로. 아직 수달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 돌아올 겁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기적은 가능하다고.